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주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아들 TV는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있잖아요.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에게 들어왔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 글쓰기, 그리고 언어가 안 되는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엄청 좋아하던 저의 패친이신데요. 김종원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한 60권 정도 책을 썼고요. 매년 책을 한 권씩 읽고 있어요. 일정 한 권씩 읽으면서 그거를 제 안에 다 담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려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가님 글을 사실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네. 제가 작가님 글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되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우려는 본질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한 면도 있지 않나? 되게 차분한 게 네. 차분한 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진지하고 네. 그렇고 하지 않은데 네. 그렇고 그런 게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모신 가장 큰 이유는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아들 키우는 부모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아이들이 글쓰기를 너무 싫어해요. 글쓰기 되게 싫어하고 네, 그렇죠. 언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자고 성취도 평가 점수 같은 거 보면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성별을 보면 2배가 남자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은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또 좀 궁금하고 오늘 해법도 네.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해서 가장 못했던 게 국어예요. 진짜요? 네, 국어 제일 못했어요. 제가 반타작? 그거 하기 되게 힘들어가지고 모든 과목의 반 정도밖에 점수를 못 맞았어요. 저는 전공도 문과가 아니에요. 완전 물리학과 전공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글쓰기에 맞지 않는 삶인데 그런 제가 책 60권 내고 글쓰기를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팁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쓰기가 국어가 남자한테 좀 어려운 게 공감 능력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가 이렇게 와서 나 맛집 하나 발견했어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난 더 맛있는 데 알아. 이렇게 네. 이기려고 그래요. 배틀을 하는 이기려고. 거죠? 가끔 제가 네. 승부욕이 그거만 끝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봉 1억 벌어 그러면 난 2억 벌어. 1억 벌고 아니야. 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 사이에서 공감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공감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감을 해야 침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글이 저절로 쓰게 되거든요. 이해한 사람 안 쓸 수가 없어요. 이해했으니까. 근데 이기려고 하니까 글 쓰기보다는 누르려고 하고 전투를 하려고 그러죠. 거기서는 글이 나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글을 쓰려면 전진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멈춰야 되거든요.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일상 곳곳에서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 멈춤 버튼을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신의 언어를 활용해서 그 아이를 제어할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멈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색하고 좀 생각하고 네. 근데 이게 그렇죠. 우리 아들들이 제일 부족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동영상 유튜브가 나쁜 이유가 뭘까요? 유튜브가 나쁜 이유. 우리 유튜브 찍고 있죠 지금. 네, 좋은 유튜브도 존재한다. 좋은 유튜브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유튜브가 존재하려면 제가 작가님 글을 좀 많이 읽었잖아요. 중간에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사색거리를 주는 유튜브가 되어야 된다. 맞아요. 정답?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 버리셨는데 각종 동영상 나쁜 이유는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 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기억에. 소모적이죠. 어떻게든 얘네들 중간에 놓치면 안 되니까 시청률을 위해서 끌고 오는 거죠. 학습 만화 역시 마찬가지. 애들이 중간에 책 덮으면 안 돼. 끝까지 읽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 읽고 아무것도 안 남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튜브도 봐도 되고 동영상 봐도 되고 학습 만화도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단 스스로 멈출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구하냐면 부모님이 같이 아이와 함께 TV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실시간 방송 멈출 수 없으니까 유튜브 드라마 뭐건지 뭐 아이들 좋아하는 거 보면서 리모컨 있잖아요. 멈추기. 멈춰서
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다음에 장면 어떻게 나올까? 다음 대사 어떨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방송인 유재석 씨. 유재석 씨가 무명일 때 네. 집에서 뭐 했냐면 진짜 웃긴 것들 다 녹화해가지고 네. 중간에 멈추고 다음 대사 예측하기, 그리고 더 좋은 대사 생산해내기, 이걸 무명일 때 계속했어요. 언어 능력을 계속 키운 거죠, 스스로. 남자애들을 위한 글쓰기 지도에 대한 연구를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아이가 생각하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어머님들에게 되게 중요한 건 잘 쓴 글 사이에서 이 빛나는 오타를 찾아내셔요. 어머니가 상담을 할 때 보면 어머니 눈이 이 오타에 눈이 막 가셔서 저거를 수정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아이들이 글을 어쨌든 완성했다는 건 되게 기적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스트나 체르니 같은 대가들이 제자를 봐서 창조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기술을 가르치지 않아. 왜냐하면 기술이 창조력을 갉아먹으니까. 다시 제가 설명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얻게 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없애버리지 말자. 글을 쓸 수 있는 창조력은 100만 년 지나도 갖출 수가 없는 건데, 저는 국문학과가 아니고 문창과도 아니고 물리학과잖아요. 글쓰기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게다가 국어를 못했고. 무작정 제가 글 쓰다 보니까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틀리기가 힘들어. 이제 쓰면 다 맞아. 이렇게 쓰면 다 맞지. 네. 틀릴 수가 없어 이제. 네. 반복해서 네. 완벽해질 수 있는 것들은 네. 반복하게 놔두고, 반복해서 완벽해질 수 없는 것들을 아예 고유의 특성, 이것들을 하나하나 수정해서 고치려고 하다 보면 아이가 오히려 글을 안 쓰게 된다. 그냥 정말 중요한 것들을 사소한 것들 때문에 사라지게 하는 사례는 안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적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이.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다 좋은데. 근데 아이들이 듣고 싶은 거는 다 좋은 게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안 알려줘. 맨날 다 좋다고만 하고. 단점은 악재를 풍기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못하는. 근데 이 글의 장점은 부모님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을 부모님이 하시면 아이도 아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이 생각보다 사람이 견디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엌 일을 할 때도 시어머니가 와서 지적 3번만 해도 내가 진짜 손 놓고 싶은 맞아, 게 맞아, 있잖아요. 맞아.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엌 일을 해야 돼? 이 느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되게 마찬가지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짧게 말씀 나눴지만 역시 글뿐만 아니라 말씀도 아름다우시고 네. 어머님들은 이제 이런 포인트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원래는 언어 점수가 반타작이 쉽지 않았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렸을 때 어떤 아들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냐면, 할 거면서 투정부리다고 한 대 맞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네. 어차피 할 거면서 맞고 시작하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한 95kg 나갔었어요. 그때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삶의 원칙이 없었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냉면 막 한 끼에 5개 먹고, 라면 3개 끓여 먹고 밥만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1일 1식을 결심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성이 깃들었다. 비만인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네. 내 삶의 원칙이 생기면서 지성도 이제 내 안에서 자리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쓰게 하고 생각하게 하려면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뭔가 하나의 원칙을 마련해주고, 네가 이것만큼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하루에 10분 정도 뭘 할 수 있겠어? 뭐 만들어주고, 그걸 매일매일 하게 하다 보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게 결국 말이 되고 글이 되고 생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으로 하면 다 알잖아, 애들도. 아, 또 글쓰기 하려고 또 수작 부리는구나. 진짜 다 눈에 보인다, 이렇게 아는데, 네. 수작이 안 보이면서 네. 어느새 내 것이 되어버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결국 원칙과 말과 글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는 작가님 어머님 얘기? 그러니까 작가님이 어린 김종원이었을 네. 때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건들?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이거는 제 할머니가 연결돼 있는데, 네. 할머님이 저한테 뭘 알려주셨냐면, 뭐든 배울 수 있다. 어디에서든 환경에 상관없이. 이걸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제가 괴테의 존재를 알게 된 게 할머니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괴테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괴테가 손자한테 했던 얘기. 사랑하는 종원아,
하루에는 1시간이 24개가 있고 1초가 수천 개가 있단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단다. 이 얘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제 삶에 작용했냐면, 보통 아이들은 책 읽어 그러면 엄마 나 10분 있다 학원 가야 돼. 시간 없어. 그럼 안 읽는 거 버려버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10분 동안 읽을 수 있는 걸 읽어보자. 이렇게 안전 바뀐단 말이에요. 어머님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0분 동안 책을 읽으라고 얘기할 때 솔직히 좋게 나가기 힘들어요, 말이. 너 10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알아?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시간에 압박이 있을 때 어머니들 마음 조급해질 텐데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그렇게 안정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분노할 때는 분노한다. 근데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성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간순간 아이들한테 생각을 하게 해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해내게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밖에 비가 와요. 아이가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할 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비 오니까 우산 쓰고 나가. 우산 들고 나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결과적 언어예요. 결과만 알려주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엄마가 한 번 얘기 안 해주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때문에 비 맞았잖아. 왜 얘기 안 해줬어? 맨날 하다가. 이게 엄마들이 자주 하는 고민이잖아요. 네, 엄마 맞아요. 때문에. 근데 직접적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밖에 비 오더라. 중간중간 나가기 전에 비 오더라. 그러면 이제 빈둥거리다가 이제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비가 오나? 창밖을 보죠. 근데 보통 남자아이들은 우산 들고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맞아요. 웬만하면 맞고 말자. 뛰어가든지. 그거 뛰면 되지 뭐. 샤워도 안 할 거면서. 더러워 죽겠는데. 아무튼 그걸 이제 아이들이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갈 수 있을 만한 빈가? 우산 안 써도 될 만한 빈가? 생각하죠. 두 번째 이제 더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좀 덜 불고 비가 조금 오니까 작은 우산 갖고 나가고 책가방 메고 가자. 나중에 그치면 책가방에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중간중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비 맞았다 얘기 안 해요. 스스로 생각했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이럴 때 어떤 부모님은 그러다가 비 맞고 감기 들면 어떡 해요?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한테 책임감을 가르쳐줄 포인트다. 네가 선택했으니까 이건 네가 책임지는 거야. 감기 오른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책임감 학원도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지금 포인트가 충동적인 아이들에게 조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말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하는 말하기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게 과제 분리인 것 같아요. 아이가 생각해야 될 그 영역을 부모가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습관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좀 핵심적인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일과 내일. 비 오면 우산을 갖고 나가야지가 아니라 비가 오더라. 밖에 보니까 비 오더라. 가끔 어머님들이 무섭게 사용하는데 남편한테 어제 안 왔더라. 집에 안 들어왔더라. 이제부터는 너의 영역이야. 아, 좋은 가르침입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작가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무려 1,458명의 설문지를 획득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작가님이랑 알겠습니다. 견해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머님들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육아를 하며 아들이라고 더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라는 질문에 무려 그렇다가 73.4%, 1,07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 왜 그런 걸까요?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여성성이 필요하다. 공감력. 공감하는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여자아이들은 보통 선생님이 하나를 알려주면 2, 3개, 10개까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를 듣고 공감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10개의 질문을 동시에 던져요. 동시에 10개 답을 얻어내죠. 근데 남자아이들은 공감이 안 돼서 하나를 줘도 하나를 잘 몰라.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남자아이들은 그래서 더욱더 공감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공감력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머님의 예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게 예쁜 말하기고, 인문학에 대해서도 수많은 강의를 했고 책을 썼지만 인문학의 끝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쁘게 말하기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쁘게 말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저 프랑스 니스에 가면 그 해안가에 이런 게 있어요. 커피 메뉴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커피 한 잔 그러면 10,000원이고,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7,000원이고,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3,000원 받아요. 와.
예쁘게 말할수록 돈을 덜 내는 거예요. 와, 예쁜 말에는 예, 금전적 가치가 있네요. 그렇죠. 진짜 힘들기 때문에 일상에서 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는 말 녹음하고 다시 보면 이렇게 내가 못된 말 하고 있었구나 아이한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순식간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할 때 항상 조심하거든요. 2번, 3번 생각하고 얘기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은 글 쓴 다음에 이걸 얘기해요. 쓴 거를. 정돈해서 말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힘드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아이한테 할 때는 글로 써서 한번 내가 정돈해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한번 아이한테 들려주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노하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저 이 맞아요. 얘기에 되게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글을 쓰면 말이 는다. 왜냐면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맞아요. 사실 강의를 하는 데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사실 글이거든요. 책을 계속 써왔던 게 저한테도 말이 정리되고 느는데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나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하는 분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 자꾸 글쓰기로 얘기해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질을 좀 이해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예쁘게 하려는 노력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네. 내 말에 좀 정제돼서 써보는 훈련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서 아들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언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좀 기분 더 좋아할 수 있게 이거 해줄 수 있겠어? 지금 조금 늦었더라도 부모님께서 그 언어의 길로 들어서게 부모님이 먼저 허락을 구하는 언어를 한번 해보자. 그 제안하고 싶네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이들의 글을 쓰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글을 써보고 내가 먼저 수준 있는 언어를 쓰려는 노력이 핵심이 되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다 화를 낸 적이 있다. 그렇다 84.2%. 네. 아, 어머님들 고민이실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마음 먹고 아이한테 뭐 가르치다가 너무 답답해갖고 속이 터져버리는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뭐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운전가르칠 때도 되게 부부끼리도 화를 내는데 아이는 더 화를 나겠죠. 네. 왜냐면 부부보다 더 만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것도 좀 간접적으로 다가가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단어 10개를 외운다고 치면 20번씩 써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10번 쓰면 암기할 수도 있는 거 있고 30번 써야 되는 것도 있고 15번 쓰는 것도 있는데 모두 엄마는 왜 다 20번씩 쓰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몇 번 쓰면 외울 수 있겠어? 저건 몇 번 쓰면 외울 수 있겠어? 다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선택해서 써보고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게. 일상을 이렇게 바꿔가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줄어들 거야 아마.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죠. 못하는 건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강의 듣는다고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지. 아무리 메모한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자녀교육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 갔어요. 저 지방에 가면 항상 지방 미용실에 가거든요. 미용실에 가면 딱 앉으면 원장님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준비해 가죠. 핸드폰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떠요.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 마음대로 해놨어. 지 마음대로. 이러려면 왜 물어봤나? 이러려면 왜? 이건 그냥 과정인가? 과정인가?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건데 여기서 고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걸 어떻게 독서에 연결시킬 수 있냐면 우리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을 갖다 놓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공부와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을 수 있고 못하고 이걸 파악하셔서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을 갖다 주자. 그것도 역시 독서가 공부랑 이어져서 공부할 때 화를 덜 낼 수 있게 자신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아까 그 질문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몇 번 써가 아니고 몇 번 쓰면 숙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질문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본질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쁜 말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본질에 가까운 말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 말에 기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평소에 많이 갖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것들이
느껴집니다. 지금 수환이 말씀대로 제가 이거 네. 몇 번 쓰면 암기할 수 있겠어 얘기했지만 조금 더 예쁘게 얘기하면 이거 몇 번 쓰면 이해할 수 있겠어? 몇 번 쓰면 너의 걸로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충분히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강의가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맥으로 다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질문을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함축적인 얘기가 이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혹시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 말씀해줬지만 저 유튜브 잘 안 나오거든요. 네.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인데 다른 주제로는 안 나와요. 그냥 자녀교육 주제로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자녀교육 책을 내면서 기적이라는 말을 책 제목에 처음 넣었어요. 왜냐면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세상에 기적은 없다 생각하는데 과장하는 거 싫어하시죠? 네. 그런데 아이가 바뀌는 건 기적이다. 그거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기적 이야기를 많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필사, 낭독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한테 결코 좋은 말, 예쁜 말 들려주지 않거든요.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시간이 바로 필사와 낭독의 가치가 있다. 근데 그거를 아이랑 같이 나눈다면 아이가 잠시라도 좋은 말을 입에 머금을 수 있고 마음에 휘몰아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낭독을 마지막으로 한번 저이 시간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눈을 좀 감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가보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당신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당신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빠르게 흐릅니다. 싱그러웠던 낙엽도 결국 지는 것처럼 우리의 젊었던 시간도 점점 사라지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걸까?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나? 정말 내 선택은 올바른 걸까?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아이는 점점 성장합니다. 부모가 처음이라 확실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외롭고 불안했던 그 모든 나날을 견디며 살아온 나날의 합이 바로 지금 그대의 오늘입니다. 당신 참 잘했어요. 지금까지 잘한 것처럼 앞으로도 당신은 근사하게 해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당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부모님께서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가 허망감 느끼잖아요. 내 시간, 내 인생은 어디 갔나. 내 인생은 사라진 게 아니고 아이에게로 가서 고스란히 쌓여있다. 아이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보고 있으니까. 어머님을 제가 특히 유독 사랑하는 것은 어머님은 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았을 때부터 가장 먼저 사랑했고 가장 많이 이해했고 가장 많이 알파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어머님만이 아들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근사하게 바꿀 수 있다. 그 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근사한 인생을 나누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준비를 하면서 작가님에게 아들을 키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시각이 얘를 어떻게 잘 키우지에서 점점점 나에게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스마트폰 그만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 어떻게 줄이는 모습 보여줄 수 있지? 라는 질문을 얻은 게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 감사합니다. 시그니처 인사가 있는데요. 양팔 이렇게 번쩍 드시는. 자,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